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는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한 종목 한 종목씩 투자 포인트를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볼 텐데요. 인사 나누고 다음에 종목명이 공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함께 하시면서 내가 관심 있던 종목 저기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드셨으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시작으로 현대해상, JYP 엔터, 롯데 정밀화학, CJ 프레시웨이 이렇게 5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하나금융지주, 가온칩스, 다울투자증권, 퍼스텍, G2파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보시면은 미국 천연가스는 17%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또 네덜란드, 유럽 천연가스는 또 반대로 19% 급등이 나온 부분들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도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연말로 갈수록 우상향 기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국 봉쇄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뭐라 그럴까요? 에너지 가격 상승 대비해서 어떤 수요 감소는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제가 가스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스가 이제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이,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여름이지만, 이제부터 여름부터 재고를 쌓아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가을, 겨울, 조금만 추워져도 바로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부터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름이었다면 이제는 가스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모터코어라든지 또 농산물 관련해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안정적인 트레이딩 혹은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성장 모멘텀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다라면 저는 매수 관점 아직은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첫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금융주에서 이제 하나금융지주를 선택을 했는데요. 물론 지금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끝날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아니면 하나금융지주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하나금융지주를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빅스텝 이런 부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괜찮아지게 되면은 이런 요인들이 악재였었지만 호재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럼 그 호재로 바뀌었을 때 수혜를 받는 업종이 이제 4대 금융지주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신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중앙은행의 어떤 본연의 역할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에 대한 파이터를 자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잘 아시겠지만 은행들의 어떤 수익성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순이익이 1조 원을 못 넘는 그런 상황이 좀 정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아마 순익도 분기 기준으로 1조 원을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또 1분기 기준을 봤을 때 하나금융지주의 은행 부분 순익이 전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리에 민감하게 실적이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지도 관심적으로 편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주, 하나금융지주 이야기해 주셨고 다음 유창희 대표의 종목인데요. 금리 인상 수혜로 인해서 보험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뭐 비슷한 뭐 맥락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현대해상, 네, 네. 현대해상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저는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가요. 금리 인상에서 경기 침체로 간다라면 뭐 누구 종목을 디스하려는 게 아니라 은행주들은 피해가 클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가 나온다 그러면 뭐 연체 이런 거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은행주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은행주가 뭐 폭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어쨌든 금리 인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또 은행주도 있지만 또 보험주도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험주들도 많이 얘기들 하시겠지만 뭐 경제 안 좋으면 보험부터 먼저 해지하지 않겠냐 얘기를 하겠는데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위주의 보험회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보상 관련된 보험은 제일 마지막에 해지를 한다는 거 좀 보실 필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손보험료가 좀 정상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최근에 과잉 의료 진료 서비스를 좀 제도적으로 좀 막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손해율이 좀 감소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리 상승하게 된다라면 보험회사들이 대출을 여신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자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주목해 보신다라면 최근에 좀 기간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좀 상승 기조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해상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디스 당하셨어요. 근데 또 셀프 디스를 하셔가지고 네. 패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인데요. 가온칩스는 지금 들어가도 유효할지 너무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네. 전거래 상한가 달성하고 오늘도 위아래 네. 계속 흔들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기 괜찮습니까? 저는 오늘 상한가가 아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한가 위에 조정이 나와도 이제 태클을 하시네요. 일단 어쨌든 어제 상한가로 인해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가 이제 전환됐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준비를 했고요. 오늘 조정이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은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단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M&A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뭐 로봇에서 로봇 관련주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아마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한 것처럼 뭐 그런 괜찮은 기업이 있다라면은 현대차도 결국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유가 자율주행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한 부분들인데 뭐 그만큼 매력적인 로봇 관련주가 있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서 계속해서 주위에서 어떤 우려스러운 시선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타개하기 위해서는 또 페니서체인 ARM을 인수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얘기하고 있는 대형 M&A에 부합하는 종목 그리고 회사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가온치수와는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파운드리 쪽에서 대형 M&A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ARM의 인수전 참여 가능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거래처가 있는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온칩스, 코아시아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M&A 가능성과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 강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유창희 대표의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엔터주 좀 흐름 좋지 않은데 네. JYP 엔터 들고 오셨어요. 네, 뭐 엔터주 흐름 뭐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뭐 하이브 대장주라고 할 수 네. 있는 하이브가 좀 하한가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27% 지금, 27% 네.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엔터주들이 좋을 수가 없는데 뭐 근데 하이브는 하이브고요. 하이브는 이제 좀 개별 이슈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해도 다른 엔터사들은 뭐 그런 영향력이 제한적이 나왔으니까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JYP 엔터테인먼트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룹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네? 저희가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떠한 스타일이시죠? 네. 저는 약간 예전의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음악을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엄청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3억 뷰인가요? 이번에 새로 그 유튜브 관련해서 신곡 관련해서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아티스트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외국
중국인들을 좀 현지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성공화하는 부분들, 뭐 쪽을 다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해외 공연이 좀 순차적으로 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이브가 좀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콘서트 감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체 활동 감소, 그런 것들이 부담인데, 다른 엔터사들은 그 제한적이죠. 거기다가 이제 자체 쇼핑몰을 오픈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글로벌 매출 증가할 수 있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뭐 JYP 엔터테인먼트 조정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조정시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번 엔터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어떠한 종목인가요? 네. 다올 투자증권이라고요.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KTB에서 사명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올 투자증권도 새로 생 건지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일단 이 지금 같은 시장이 웬 증권주냐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네. 안 하셨네요. 네, 지금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 한 가지입니다. 주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오늘 가지고 온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명을 바꾸게 되면서 경영 추진 목표를 그 주주와 동반 성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주주와 동반 성장이라는 게 주주 환원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확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데 어쨌든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예전에 메리츠를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추세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주주 환원책 같은 경우 이제 배당 2020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DPS 주당 배당금을 150원에서 25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당 성향을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주당 그 배당금이 350원, 400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작년 정도 배당을 하더라도 5%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배당 성향을 더 확대를 하게 되면은 지금 시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6%, 7%를 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인데 자사주 매입보다는 일단 자사주 소각을 이번 3월 달에 먼저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를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소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어쨌든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든 자사주 소각이든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시장이 괜찮아지게 되면은 이런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 들어봤고요. 이어서 유창희 대표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인데요. 네, 롯데정밀화학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솔직히 좀 종목 선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계속해서 힘들죠, 네. 많이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 좀 이슈를 계속 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테마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이 안 좋더라도 좀 살아날 수 있는 이슈, 뭐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무엇일까 보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성소다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성소다의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 뭐 중국이라든지 혹은 국내 다른 업체들은 생산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몇몇 기업으로 약간 독과점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좀 하향 산업 그렇게 좀 인기가 좋았던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고 롯데정밀화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을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거에 대한 또 프리미엄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실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소다 시장 자체는 아직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모니아 사업 부분, 딱 암모니아니까 기억나는 딱 떠오르시겠죠. 비료 관련해서 혹은 또 산업재, 산업용 수요 이런 부분들 암모니아가 냄새는 좀 나지만 상당히 여러 산업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롯데케미칼 계속해서 수혜에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린 소재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약간 2차 전지 관련해서 소재 관련해서도 성장 모멘텀 계속 이어간다라면 저는 주가도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가 하단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까지 들어봤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미사일 방산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이제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항공 관련주로도 그러니까 전투기 관련주라도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퍼스텍 자체 얘기보다는 한국 항공우주 카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이 같은 경우는 로키드 마틴과 협력 합의서를 최종 합의를 하게 되면서 단순 이 협력 관계에서 이제 전략적 관계로 이제 승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과 어쨌든 협력 관계
전략적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게 상당히 큰 성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을 잘만 공략하게 되면은 상당히 가파른 매출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 전처전이 아마 미국 공군 전술훈련기 280대 그리고 미국 해군 훈련기 220대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거를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80대, 220대 뭐 작은 대수긴 하지만 이게 시작으로 앞으로 추가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참고하게 되면은 요걸 잡게 되면 한 20년간은 일감이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안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 성장세가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수주를 받았다는 것들이 또 글로벌 전반적으로 수주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만약 수주를 받게 되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어지는 부품주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맥락에서 퍼스텍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뭐 계기판 패널이라든지 조정식 패널 조립체라든지 뭐 훈련기, 전투기에 들어갔던 핵심 부품을 29종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이 쪽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방산주의 흐름이 또 좋죠. 퍼스텍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각각 한 종목씩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희 대표의 마지막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에이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오늘도 뭐라 그럴까요? 식품 관련된 종목군들 좀 대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성홀딩스, 뭐 샘표, 뭐 거의 뭐 상한가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은 전 연말로 가서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식자재 유통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기업은 아니겠지만. 근데 CJ 프레시에이 같은 경우는 외식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그 외부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 보시면 체인점 많이 식사하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CJ 계열의 체인점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리고 약간 급식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급식하면 그러니까 뭐 학교 뭐 회사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있는데 뭐 요즘에는 뭐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파트도 새로 지은 데는 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급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보면은 새로운 매출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조조정을 좀 잘 진행을 했고 제품 가격 상승세 이런 것들이 또 제품 가격에 또 반영을 좀 쉽게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단체 급식이라든지 외식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식자재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CJ 프레시에이가 좀 탁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가격 인상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렇게 유창희 대표의 5가지 종목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한 종목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중국 시장에 출발해서요. 중국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01%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3,289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했고 지금 상승폭을 더 넓혀가면서 0.69%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도 0.21% 상승력 보여주면서 21,111포인트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역시나 0.86% 현재 시간 상승력 더 넓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좀 혼조 양상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니케이 같은 경우 현재 내림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0.65%가량 하락 추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92%가량 하락하면서 2,47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3%가량 내림세 더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812포인트 선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 봤고요. 마지막 종목 남았습니다. 정세근 팀장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마지막은 이제 원전 관련주입니다. G2파워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은 이제 그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원전 관련주는 이제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 이제 수주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언급이 많이 안 됐었던 새로운 종목 쪽으로 공략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G2파워가 거기에 조금 포함이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G2파워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리가 와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박진희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이제 원자력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들이 뭐 체코라든지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중동 쪽 같은 경우 사우디 이쪽을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바이든이 뭐 사우디 가게 되면은 유가뿐만 아니라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좀 잘 해결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이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외 원전과 연관성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또 원전 관련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G2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외 원전 쪽에 어떤 그 특별한 모멘텀이 있다라기보다는 후자인 새롭게 조금 이제 부각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용 그 발전 설비 수배 전반을 하반기에 출시를 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앞으로 원전 관련이 묶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원전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또 가파른 상승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주인 G2파워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10가지의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먼저 대표님, 어떤 종목 선정하셨나요? 네,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선정을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뭐 현재가 일단 공략하다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매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손절가가 중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22,500원 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태근 팀장의 탑픽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네, 저는 다올투자증권 어쨌든 주주들한테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은 픽으로 선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000원에서 5,100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뭐 생각과 달리 이 밴드 좀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앞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6,000원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4,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